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O 정유진입니다. 저에게 아메이는 사실 임신 초기 때 한번 왔었어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그렇게 가볍게 잠깐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 초기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이제 병원으로 찾아와서 뭐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제품을 추천해주고 그때 아이한테 좋다고 엄마들 마음이 또 아이한테 좋다니까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더블엑스를 제가 몇 달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는 파는 아메이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케팅이 아니라 제품을 항상 권하는데 이런 저한테 왜 필요한지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도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쟤 또 나한테 연락하고 오면은 또 뭐 사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연락이 좀 줄어들고 하면서 그렇게 한번 잠깐 왔다 갔었는데 그닥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가족 여행을 하면서 항상 이제 동서인 나경 리더님한테 항상 말을 이제 들었겠죠. 그래서 저는 첫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좋다 싫다가 아니라 나는 저건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서가 한다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으니까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계속 이제 남편이 권유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몇 번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매번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좀 뭘 알아야 반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뭔데?" 이랬더니 "물건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어쨌든 물건을 팔아야 소비가 일어나야 나한테 돈을 주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한테 돈을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게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제가 인제 락영 리더님한테 "나 그거 뭔지 설명해 줘." 이렇게 되면서 인제 서현 스폰서님을 만났고 음, 그래서 저는 인제 아메이가 어떤 건지 알고 싶었는데 처음에 서현 스폰서님이랑 락영 리더님 오셔 가지고 음, 저한테 "유진 사장님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음, 근데 제가 말을 못 했어요. 음. 그때는 제가 꿈이라는 건 전 어렸을 때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화가가 될 거야. 그런 막연한 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도 먹었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음, 그러고 아메이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셨고 이렇게 대화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날. 음, 그날 처음 만났는데 대화도 재미있었고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는데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음, 하고 싶은 곳, 아니 하고 싶은 것, 뭐 음, 이런 숙제를 내주셨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인제 제가 살아온 걸 되돌아봤을 때 저는 그닥 제 삶에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막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음, 뭐 불만은 크게 없었어요. 뭐 나 정도면 뭐 음, 아이들 건강하고 뭐 음, 남편 뭐 괜찮아 뭐. 그 주위에서도 "너는 음, 다시 결혼하라면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 "응. 할 거야." "그럼 너는 네 신랑하고 할 거야?" 음, 뭐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음, 이러면은 "미쳤다고." 막 음, "도대체 그 매력이 뭐냐."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 삶에 대해서 크게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더 발전해야겠다.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적으면서
아,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사나 보다. 근데 나는 현실에 만족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날 서양 스폰서님 만나고 왔는데, 그래서 아메이가 뭐 하는 거래? 하는데 제가, 아메이에 대한 얘기 안 했어. 그냥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책도 권해주시고, 근데 이 책 되게 재밌어. 그냥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만날 거야. 다음에 또 만나서,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들어보면 되지, 이렇게 몇 주를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개로 할 때 책 읽기도 하고 오디오도 듣는데 이게 아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저한테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현실 점검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지금 삶에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디오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남편에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이유가 생겨서 일을 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지금처럼 얼마 동안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이 뭐야? 한 달도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이제 그래도 저보다는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꾸준한 이제 벌이가 있을 때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면 제 네트워크가 생기고 하면 나중을 바라보고 제가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가정에도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막연한 꿈일 수도 있는데 스폰서님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꿈을 크게 가져라.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도 이제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게 아메이라는 회사가 정말 이 철학과 가치에 대한 가치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왜 이런 자본주의에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고 그런데도 굉장히 아무튼 그냥 제 낮은 지식으로서는 좀 뭔가 되게 큰 회사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이런 가치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도 알리면서 나중에는 정말 나의 시간도 여유롭게 쓰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또 돈이 있으면 또 많은 걸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더님께서 네. 아마 워낙 CD나 책을 열심히 듣고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자꾸 더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많이 상상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님들처럼 자기가 처음 만났던 아메이, 처음 접했던 아메이를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그냥 뭐랄까, 검증되지 않은 그냥 막연한 나의 경험 정도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재석 알아?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얼만큼 알까요? 그냥 TV에서 보여지는 거 정도? 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막 이런 것에 대한 한마디로 긍정적인 게 아니라면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이런 오해들을 이해로 풀어주는 일,
그 과정을 내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진 리더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열심히 학습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내리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유진 리더님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명단에 관련된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액션이 혹시 있으셨는지 아니면 제가 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나진 못했고요. 음, 언니들 막 여행 가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언니 나 숙제 좀 하게 도와줘요 했더니 하고 나서 아세로라 씨 데모를 제가 한번 보냈어요. 언니 저 오, 잘 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유비 언니는 음, 처음인데 잘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떤 점이 좋았고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뭔지 언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새내기 같은 풋풋함이 있대요. 왜 그래서 전문가 많이 만났으니까. 그쵸. 제가 처음이라 너무 떨렸어요. 유튜버들 진짜 대단하다고 손이 오글오글 하더라고요. 이랬더니 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시간이 이제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자기는 동영상을 볼 때도 속도를 1.5에서 2로 본대요. 그래서 그래요. 참고할게요. 그런데 저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했던 건데 참고할게요. 고맙습니다 했거든요. 그런 피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잘 봤다. 모르던 걸 알 수 있었다. 근데 그 언니는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어요. 아, 엄청 본인 건강에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이고 네, 영양제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런 게 이런 거구나. 새로운 걸 알았다고 그렇게 피드를 하셨어요. 한 분은 아직 답이 없으세요. 네. 그분이 누구세요? 영양제 전혀 안 먹는. 주혜 언니. 음, 안 드세요. 아예. 대단하시네요, 이분도. 네, 언니는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언니가 제가 아메이 하면서 이제 언니 나 공부하고 있어요 했더니 하면서 이제 언니 이렇대요. 정수기도 이렇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술도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날 이제 술을 한 잔, 맥주 한 잔 먹으러 갔거든요.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언니, 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먹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언니는 건강하니까 그래요. 저는 아파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세상에 먹을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내가 이걸 먹으면 죽어 하면 내가 안 먹겠지만 그런 게 눈에 직접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데모 보고 나서 영양제가 이렇게 다르구나 새로운 거 알았다고 하셨었어요. 그게 주혜 언니라고요? 네. 그럼 형준 언니한테 혹시 보내셨어요? 언니는 아직 피드백이 없어요. 그분이 피드백이 없으신 네네네. 분이시구나. 그러면 혹시 그 동생 있잖아요. 나영 씨? 네. 나영 네네. 언니? 네. 나영 씨, 나영이는 아직 못 만났어요. 잘하셨어요. 애기랑 놀러 갔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주혜님처럼 이 주혜 언니처럼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본인의 가치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바꿔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리더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뭐랄까 세상에 먹을 게 별로 없죠. 근데 그렇게 따져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더 먹기 위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면 뭐라 그럴까요? 반면에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것 중에 나쁘는 것도 많지만 우리 야채 과일 생걸로 먹지만 또 좋은 역할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러시니까
일단 첫 번째, 너무 잘하셨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만나려고 시도하셨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이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런 걸 아셨을 네, 텐데 네,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디테일을 고쳐드릴 게 없어요. 고쳐드릴 게 없고 리더님께서 만약에 행동을 하셨으면 네, 네. 카카오톡에서 플러스를 누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캡처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캡처 기능을 통해서 카카오톡 안에 있는 캡처 기능 하실 줄 아실까요? 네. 그걸 통해서 리더님께서 사람들 그 이름들은 프로필이나 이름들은 딱 그걸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네. 나서 리더님도 이제 OKR 미션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내가 얼만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게 나오는지 샵을 붙이십니다. 네. 그렇게 리더님께서도 이제 OKR 미션을 한 번씩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해보다가 또 만약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어쨌든 나만의 시장, 마켓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샵을 차리고 있는 개념이 아니어서 오는 손님 받고 있는 개념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만의 이런 소비자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려면 내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는 제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는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시간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의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찾는 곳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처음에는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리더님께서 마음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굳이 먼저 연락해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먼저 하는 게 뭔가 내가 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월세 내고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요. 소비자분들이 초기 사업가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스폰서님 저는 찾아가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우리 유진 리더님은 제가 봤을 땐 너무 긍정적이셔요. 엄청 긍정적이셔서 그런 생각은 잘 안 하실 것 같아. 하지만 그런 파트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나랑 다른. 근데 저는 그럴 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래요. 리더님들 혹시 매장 운영해 보셨냐고. 내가 매장은 오픈했고 내가 월세는 나가고 고용한 직원들이 있어서 직원 요즘에 거의 대부분 한 3명, 4명 있으면 직원 월급만 얼마 나가요? 1,000만 원 깨져요. 12시간 일하는 직원들한테 250만 원은 나가요. 그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4명, 3명만 고용해도 월 1,000만 원 깨지고 월세가 요즘에 어때요? 월세 싼가요? 월세 절대 싸지 않아요. 그럴 때 매출이 없어서 마이너스 되는 돈이 한 달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는요, 리더님, 진짜 대환장 파티예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땠어요?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 너무 많았어요. 되게 의외로 장사가 더 잘 됐을 것 같지만 배달 쪽에서는 좀 더 됐겠죠. 근데 사실 배달이 포 띄고 차 띄고 그 배달 직원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배달비를 내가 내기도 하지만 업체에서 뛰는 배달비도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쿠팡이츠나 우리는 그 배민을 통해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뛰어가는 수수료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000원짜리 하나 팔면 나한테 2,000원 남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장난 아니게 나가요. 그러다 보면 직접 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 고충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무점포 사업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짜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진 리더님께서는 잠시만요. 네, 유진 리더님께서는 매월 이 목표가 단기간 안에 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 100만 원이요. 한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런 거를 원하시는지. 사실 어제 그 브론즈 빌더 도전하시는 분 손 들으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도영석 선생님께서. 네. 손을 들까 말까 막 혼자 그러다가 아니야, 난 아직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저 브론즈 빌더가 될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될까? 이런 생각을 어제 좀 해봤어요. 근데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그 네. 말도 맞아요. 네. 그 말도 맞죠. 네. 어쨌든 지금 유진이 단님께서는 월 100만 원. 네. 이걸 지금 꿈꾸시고 계셔요. 네. 그러면 먼저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리더님께서 미팅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미팅 참석하면서 리더님이 지금 혼자 해야 되는 거 그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유지시키되 리더님께서 미팅 참석해서 배운 것을 실제 내가 행동으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러면 리더님께서 지금 명단 안에서 지난번에 그 써오셨던 명단 그 명단에게 먼저 연습하는 것을 자꾸 해보시는데 그 명단으로는 사실은 부족하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명단을 내가 더 많이 먼저 국내에 보세요. 국내에 보시다가 리더님께서 도저히 난 더 이상 명단이 없다 그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 봐야 합니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저는 혹시 우리 유진 리더님 제가 라경 리더님 어떻게 만났는지 네네.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들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제가 그냥 저기 매장에 들어가서 한 번쯤 꼭 안에 사람 주인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 명함을 받는 태도가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분은 인성을 갖췄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다음번에 또 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콜드 컨택이라고 해요. 자, 컨택은 마주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왜 콜드라는 단어가 앞에 써있냐? 뭔가 차가운 시선인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뭔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콜드 컨택을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콜드 컨택으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의 명단으로도 했어요. 그런데 이 콜드 컨택이 결과가 안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콜드 컨택 안에서 뭐랄까 반응이 좋은 사람 그리고 제품을 써봤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다시 또 찾아가겠다 다시 또 찾아가겠다 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들에겐 쓰지 않아요. 아주 적은 시간을 쓰지만 혹시 사장님 제가 사장님 바쁘시지 않으실 때 한 가지씩 제가 이야기 해드리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만 잠깐씩
어. 단 예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어제였어요. 어제 저희가 스폰서님을 만나러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스폰서님 댁에 방문할 때 저희 리더분들이 조금의 선물을 좀 챙겨가자. 그랬을 때 다과할 거리를 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호두 과자를 사러 맛집으로 갔어요. 한병우 리더님이 스폰서님 저기 맛집이에요. 이러면서 거기 거 너무 맛있어요. 이래서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포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또래가 거의 엄청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혹시 사장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청 다 만들어져 있어서 막 저희가 주문하니까 포장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이러면서 이모님 두 분이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호두 과자가 개인 샵인데 원래 옆에 코코 호두라는 원래 호두 과자 전문점 있잖아요. 걔가 없어지고 얘가 살아남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이모님 두 분이 또 계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도 뭐 포장할까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분한테 명함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명함을 드릴 때 제 또래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앞으로 그러니까 명함을 드리기 전에 상대방한테 먼저 질문할 때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스타 하세요? 이거예요. 젊어 보였다 그랬잖아요.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죄송한데 엄청 어려 보이서 그러시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원래 상대방 나이도 되게 잘 물어봐요. 그냥 물어봐요. 그러니까 39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이세요? 왜냐면 주름이 아예 없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어려 보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기분 좋다면서 계산할 때 호두 과자를 막 3개를 더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향이 좋잖아요. 제가 사장님 남는 거 있으세요? 이러면서 여기 너무 맛집이라 그래서 왔어요. 이러면서 제가 인스타 하세요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명함이 없어서 도영 리더님한테 명함 하나 빨리 차에서 갖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명함을 드리면서 사장님 이거는 제가 명함 한 장 드릴게요. 이러면서 제 명함은 아니고 저희 남편 명함이에요. 근데 제가 다음번에 와서 제 명함 드릴게요. 이러면서 명함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이 딱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연락할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러면서 받는 거예요. 어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나는 원래 호두 과자를 사러 가는 게 원래 그냥 내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 주인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은 뭔가 마인드가 괜찮네? 이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당당하게 제가 명함을 드리죠. 그러면서 사장님 다음번에 저 또 올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케줄을 봤죠. 근데 내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고 제가 다음번에 다시 간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월요일이었잖아요. 네. 이거 화요일이었거든요. 이 일이 화요일 날 일어났어요.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네, 목요일 날 내일 가기 전에 제가 약속이 1시 반에 건대 스타시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대 스타시티 가기 전에 나의 스케줄이 제가 1시 반이 건대 스타시티예요. 그러면 거기 가기 전에 호두과자집을 내가 다시 가서 내 명함 하나를 다시 드려야겠다. 내 명함. 그러면서 사장님 인스타 들어와서 보세요. 이걸 얘기해야겠구나. 자, 그 전에 그럼 나는 뭐 할까요? 이전에 저만의 오전 루틴이 있겠죠. 오전 루틴이 제가 요즘에 운동하는 게 오전 루틴이에요. 그러면 이때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나의 스케줄을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님들께서 내가 뭔가 나의 어떤 하나하나를 스폰서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케줄을 잡고 다닐까?
그럴 때 뭐예요? 이게 어때요? 리더님, 유진 리더님, 이거 굉장히 어려울까요? 아니요. 이 일상에 나의 일상에 그냥 라이프 안에서 하나씩 그냥 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진 리더님이 정육점에 가셔. 그러면 어때요? 정육점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제 명함 하나 드릴게요. 유진 리더님께서 하셔야 될 거 지금 생각나네요. 명함을 파세요. 어, 음. 네. 자, 그리고 유진 리더님 혹시 인스타 하세요? 진짜 리얼? 아니요, 안 해요. 계정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 거 구경 가세요? 아,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럼 남의 거 구경을 가려면 내게 네. 있으셨어야 될 텐데.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려고 그랬더니 아이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새로 만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유진 리더님 숙제. 음. 인스타 계정 만드시고 네. 유튜브 계정 만드시고. 네. 유튜브 계정.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나를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이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거 인스타 관련된 어떤 그거는 5월 달에 저희가 그룹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유진 리더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먼저 인스타 계정 만드시고 스타트를 하셔야 돼요. 자, 저는 제가 2019년도 굉장히 늦게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를 안 쓰고 화면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리더님. 캡처하고 나서 다시 화면봉으로 들어갈게요. 자, 인스타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여기 제 걸로 들어가서 보면 제 프로필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저는 제가 불특정 다수한테 이 인스타로 나를 알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명단. 그런데 대특정 다수에게 저는 자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저는 한국아메이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이제 저는 붙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가 이제 있는 엄마인 거를 노출하고, 그 다음 그 아이가 상속자인 것도 노출하고, 저는 부부사업가, 그 다음에 인세 수입, 제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저는 원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제 프로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이라이트, 이 중간에 동그라미들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제가 어떤 사람이지. 자, 이걸 딱 클릭하면 아,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거야? 우와, 이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21년도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잖아요. 자, 그러면 아, 첫 돌을 저기서 했구나. 그거 하나 노출시키고 싶어서 저거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고요. 자, 제가 제 스토리를 쭉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늦게 내려가네요. 이제 스토리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이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저도 인스타를 굉장히 늦게 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런 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관종기가 개인적으로 없어가지고 좋아하지 않는데 비즈니스여서 이걸 하게 됐고, 사실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들하고 더 소통할 수밖에 없는 게 인스타나 이런 거더라고요. 자, 한참 좀 내리겠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했을 때는 일단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피드를 올리는 것도 모르겠고 내 컨셉을 잡는 것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일단 시도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인스타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인서트는 이렇게 해야 되네. 이게 있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지금 인터넷이 느린가 봐요.
상당히 별로예요. 네. 자, 이게 제 처음 스타트예요. 18년도 7월이었네.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뭘 찍어야 될지 모르니까 아주 이상한, 별로 느낌이 없죠, 느낌이. 리더님 느낌이 없어요. 칙칙해요. 이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칙칙해요. 이제 그러다가 점점 여기까지로 칙칙해요. 점점 어떤 걸 올려야 되는지 조금씩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저는 이걸로 제가 유진 리더님 만났을 때 아마 제가 인스타 열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풀려고 하기도 하고 점점 이런 거보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만 애가 없죠. 애가 없어요. 네. 요 사진 찍었을 때가 제가 뱃속 임신을 막 한 걸 아니야 이때가 시술 받고 그 주여가지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제가 이제 점점 온라인 비즈니스를 노출하기 시작해요. 온라인 비즈니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온라인 비즈니스 노출해요. 계속 온라인 비즈니스 노출해요. 온라인 미팅. 홈 비즈니스. 카메라 제일 싫어하지만 이건 일이니까 변화해야 하니까 많이 달라졌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계속 제가 수업하는 것을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수업하는 사람이야. 아메이는 교육 비즈니스에 이걸 계속 노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요. 자, 그리고 아메이가 어떤 선물을 줬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계속 노출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제가 비즈니스 하는지도 노출하고 계속 온라인 미팅 뭐 이제 아기 그다음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이거를 이렇게 노출을 합니다. 근데 은근히 온라인 미팅들이 막 있죠. 네. 그래서 쭉쭉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요. 제가 최근에 올린 게 뭐냐면 이 햄버거 사진이었어요. 이게 햄버거 사진이 아니에요. 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이거인 것 같지만 얘 놀죠? 제가 뒷부분에 사진에 또 수업을 넣어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해놨냐면 라이프 스타일. 놀러도 올 겸 강의도 할 겸.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가서 강의를 하는구나. 쟤는 놀면서도 일을 하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리더님한테 왜 보여드렸냐 함은 잠깐만요, 리더님. 이걸 왜 보여드렸냐. 리더님이 지금부터 인스타를 스타트해야 돼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미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가치관을 자꾸 노출시킬 창구가 필요해. 인스타를 전혀 안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맞죠. 근데 인스타로 먼저 눈팅이라는 걸 먼저 시작해야 돼요. 눈팅을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거네. 이게 이런 거네. 근데 제가 첫 번째 제가 서로 핸드폰이 저장돼 있으면 카카오톡에는 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분 내가 만나고 싶은데 이분한테 내가 카톡으로 갑자기 연락하기엔 너무 뜬금이 없어. 근데 제가 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며느리가 있어. 저보다 어려요. 근데 이분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분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내가 이분한테 소개시켜주세요라는 말이 안 통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며느리는 탐이 나. 비즈니스를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어. 근데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인스타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핸드폰 폰이 저장돼 있으면 인스타가 만약에 서로가 있잖아요.
인스타 팔로우를 하라고 이렇게 자꾸 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스타 팔로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어쨌든 나는 그 사람 인스타 팔로우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그 사람 팔로우 하면 내가 이제 인스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글을 올리면 글이 올라와. 그럼 내가 좋아요를 눌러줄 수 있어. 그럼 그분은 내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 알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계속 내 피드에 좋아요를 눌러주면 뭔가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고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이분한테 카카오톡은 서로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락하면 되잖아요. 인스타는 인스타 안에서의 DM이 있어.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메시지를 이 사람한테 쓸 수가 있어. 근데 뭔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건 굉장히 어색한데 계속 좋아요를 오랫동안 눌러줬던 사이면 그리고 가끔 이렇게 댓글도 달았던 사이면 DM으로 연락하는 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지내요? 뭐 이러면서 이제 나도 아이가 있고 그는 저보다 아이가 더 있거든요. 먼저 그 1년인가 더 2년인가 더 빨리 나가지고 잘 지내요? 이러면 제가 말을 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까지는 얘기했냐면 제가 그 지역 가면 전화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시간 되면 차 한잔 해요. 그러면서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뭔가 그 상대방이랑 공통점이라는 거를 찾아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이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인스타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말을 못 걸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내 피드를 보면서 이 언니 뭐 하는 언니네? 내가 대놓고 난 대문에 아메이를 써놨으니까.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 전혀 팔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도 알 거고 이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한 번은 한 5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 음식점 하시거든요. 음식점에 온 손님이었어.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제가 이때 어머님 가게에 잠깐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연아, 저 테이블 좀 가봐. 저 테이블에서 잠깐 너 좀 오래 이래가지고 제가 거길 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말 거는 거예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서로 핸드폰 번호는 교환하자고 먼저 말씀을 해줬었어요. 그때 그분이랑 같이 왔던 다른 분이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손님이랑 연락처는 교환된 상태예요. 그럼 연락처가 있으면 카톡 뜨죠?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번호를 받은 지 한 3년에서 5년 됐는데 이분이 카톡이 서로 그러니까 휴대폰이 서로 저장되니까 인스타에서 또 똑같이 팔로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팔로우 해보자 해서 팔로우를 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올리면 내가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DM을 또 보내봤어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말 거니까 하면서 서로 동갑이었거든요. 친구하자고. 그래서 친구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랬어요. 말은 걸고 싶었는데 어머님 가게 손님이기도 했고 참 뭐라고 말 걸기도 그런데 인스타에서 계속 보여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하면서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어요. 차도 많이 마시고 서로 몇 번 교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친구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한테 친구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했어요. 친구는 하지만 나는 말은 놓지 않고 싶다. 왜냐면 우리는 사회에서 만났고 이게 친구를 하다 보고 말을 놓다 보면 서로가 실수가 되고 그렇더라. 근데 적지 않은 나이고 하니까 그냥 저는 말을 안 놓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괜찮대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아메이 사업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이분의 지인이 그때 무슨 아모레인가 무슨 그런 걸 해서 저한테 화장품 관련된 거를 뭔가를 권해가지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이러면서 제가 거절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해서 관계를 쭉 맺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지난주였을 거예요. 서연 씨, 아메이에 단백질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이러면서 프로틴 유명하다면서요? 이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어떤 용도로 먹고 싶은 거예요? 누가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막 물어봤어. 대화를 해서 가르쳐 줬어.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전 추천해요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거랑 하면서 치약도 보내주고요. 과일 세정제도 보내주고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20만 원 좀 안 되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먹었냐 이러면서 이 친구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 제가 단 한 번도 제품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때요? 이 사람은 내 인스타를 보고 알고 있어. 내가 아메이 한 사람인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메이 제품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주문하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제 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지인은 이 학교 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따로, 네, 20살 때 만난 사람들 지금 굉장히 잘 만나요, 유진이다님? 잘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네. 결혼하고 나서 안 만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결혼식이나 누군가의 어떤 장례식이나 이런 대소사에는 가, 저희가. 그런 거에는 가지만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후배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최근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제가 인스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누나, 아메이 일하면 돈 많이 벌어? 갑자기 이게 연락이 와서 내가 왜? 갑자기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졸라 힘들어서 얘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얘가 주말에 갑자기 회의감에 들어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잘 벌 수는 있지.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크크크 사이드 잡으러 알아봐. 누나가 플랜 설명해 줄게. 근데 뭔가 준비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밥 사줘 크크크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겸사겸사 봐. 그래서 누나 이따 전화할게 이러니까 응응 나 술 먹고 있을 거야 이래요. 근데 전화 안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꽐라 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개꽐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힘내 이러면서 아직 퇴근 아닌가? 이랬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늦은 시간에 나 퇴근했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랑 얘기해 보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라냐면 열심히 학생 때 공부 잘했던 친구가요. 자기는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우리가 뭐지? 학부제로 받았잖아요. 학부제 저희 나이 또래에는. 그래서 이 학부에서 과를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같은 학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정확하게 과를 선택해서 이제 과가 나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저랑 이제 한 학년 차이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공부를 또 열심히도 했어. 그러니까 노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저는 학생 때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누나, 이제 자기가 보니까 학생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꼭 사회에 나와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랬죠. 누나 성격에는 어떻게, 뭐랄까, 그런 어떤 직장의 그 틀에 난 사실 잘 맞는 캐릭터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나 알아서 먹고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동기 중에 공부 제일 잘했던 애래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뭐 하냐면 라이더 한대요. 근데 앞으로도 그냥 라이더를 할 거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이런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과를 졸업하면 대부분 제약회사라든지 식품회사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는 생명공학이어서 제약회사를 들어갔고 제 과를 나와도 생명공학이나 그러니까 제약회사나 저희는 이제 식품업계를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가 제약회사인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누나 근데 자기가 예전에는 다단계였으면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제약회사인데 이 친구는 제조를 해주는 제약회사인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이 물건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는 소위 이런 직장인들에게 얘기하는 갑, 주문하는 갑.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아메이, 뉴스킨, 애터미 이런 회사들이 얘네 회사한테는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해도 지랄, 못하면 더 지랄.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이게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근데 누나 신기한 게 이 회사들은 매출이 줄지 않더라. 근데 그중에 자기가 신뢰하는 누나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인스타라는 도구가 아니었다면 이 친구는 내가 아메이 하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딱 연락 안 하거든. 근데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 서로 뭐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래요. 누나 근데 제가 이랬어요. 나는 너한테 플랜은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와 나의 관계는 똑같아.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해. 그래서 근데 반드시 들어는 봐. 그리고 알아봐.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리더님께서 인스타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은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부터 뭔가를 노출하고 나면 사람들이 유진 리더님이 이걸 노출한과 동시에 나한테 권하지는 않았는데 상대방이 오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그냥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진 리더님에게 신뢰가 만약에 있다면 이게 신뢰를 계속 더 얻는 느낌? 그래서 유진 리더님이 많이 공개적으로 사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내 가족 안에 울타리를 치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를 좀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나의 비즈니스를 이제는 확장시켜야 될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되세요. 자꾸 노출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인스타 유튜버 이런 거라면 인플루언서를 생각해요. 인플루언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는 어때요? 불특정 다수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컨셉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특정 다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물론 해시태그는 잘 달아야죠. 그럼 혹시 모를 불특정 다수가 나랑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저 마메이 뭐 이런 거 같이 뭐 쓸 수도 있는 거지. 해시태그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님께서 맨 처음에 인스타를 전혀 안 해보고 구경도 안 해봤다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럼 먼저 계정을 만들고 사람들 팔로우라도 해서 눈팅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더님만의 데이터를 쌓아가. 한번 글을 올려봐야 돼. 그러다 보면 글을 올리다 보면 내 컨셉이 정해져요. 저는 제가 지금 말했던 이 3명의 명단은요. 제가 전혀 근데 이런 생각해요. 과연 이게 이 3명뿐일까? 앞으로? 제가 또 한 명은 제가 다니던 샵이에요. 샵. 근데 이분하고 제가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가서 받아서 1시간 동안 받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다를 떨 수 있겠어요. 제한적이죠. 인스타라는 걸 통해서 내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노출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하는 것도 노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현씨 이분은 어떻게 갔어? 서울에? 왜 갔어? 막 이러면서 제가 마산에 살다가 미사로 넘어왔다가 지금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언니 전 이래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가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떤 저랑 같이 자꾸 제 피드를 보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오는 손님한테 뭐랄까 오는 사람이 얼마나 네트워크가 많이 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전 얘기하거든요. 언니가 만약에 네트워크를 한다면 언니 그때는 꼭 저랑 해야 돼요. 언니 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스폰서예요. 이러면서 제가 언니가 얼마나 저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외로 괜찮은 스폰서랍니다. 이러면서 셀프 프로모션도 하면서 음. 자, 유진 리더님도 내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받으시면서 한번 살짝 흘리는 거예요. 저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왜요? 이게 물어보겠죠. 제가 요즘 열심히 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상대방이 그럼 생각할 거야. 아, 이브소님도 네트워크구나. 생각할 거야. 근데 유진 리더님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뭔가 이제부터 쌓아 나가는 거예요. 먼저 깔고선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쌓이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유진이나님이 다니고 있는 정육점, 유진이나님 다니고 있는 세탁소, 유진이나님 다니고 있는 미용실. 거절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명단들을 서로 쌓아 나가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이거는 하다 보면 김미경 강사도 이런 얘기예요. 온라인 명함을 만들고 계신가요? 지금은 온라인 명함의 시대이기도 하고 저희 아메이는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아주 적재적소해서 그래서 유진이더님도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죠. 저는 옛날 누군가가 아메이를 뭐라고 얘기하면 만약 조금 낮게 평가하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하수, 고수는 뭐예요? 아, 옛날 아메이였으면 저도 안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에는요 다 미팅이 온라인 미팅이라 훨씬 저도 온라인이어서 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서 사이드잡 그리고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이 친구도 저한테 그 후배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나 근데 나는 뭐 회사를 관두면서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야 당연하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젠 다 온라인 미팅이어서 너 이렇게 퇴근길에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들을 수 있는 게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옛날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추가 소득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 사람들이 뭔가 본인의 이 아메이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본인 거를 관두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본인이 할 일 하면서 추가 소득 월 100만 원이면 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추가 소득. 예를 들어서 유진더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그 언니분들은 어때요? 먹고 사는데 다 지금 지장 없어 보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규모가요. 300만 원 벌면요. 내 남편이 500만 원 벌면 딱 좋겠다. 근데 막상 500만 원 벌잖아요. 내 남편이 700만 원 벌면 딱 좋겠다. 700만 원 벌잖아. 1000만 원 벌면 딱 좋겠다. 다 뭐냐면요. 500번 사람, 700번 사람,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요. 요즘에요. 한번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언니네 집은 저축 얼마나 해요? 리더님네도 저축할 수 있나요? 저축할 돈이 요즘 있나요? 자, 근데 우리 기준에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왠지 300은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지 않아요? 네. 나 같으면 1000만 원 남편이 갖다 주면 300은 저축 당연히 야, 500도 할 수 있겠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들어오는 만큼 그 규모에 따라서 내가 그런 거 있어요. 300 벌 때는 네일샵을 생각도 못 해요.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이제
500 벌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나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달, 뭐 2달에 한 번 정도 네일을 받을 거라고 하면 나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받을 수 있지. 근데 또 이게 길러나는 게 어느 순간 또 빨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난 이제 3주에 한 번 받으면 딱 이쁜데 원래 네일이 3주에 한 번 받으면 제일 이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한 달에 2번을 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패턴에 따라서. 근데 300 벌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주 더 미루고 2주 더 미루고 이랬거든요. 근데 500 벌면 어때요? 간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죠? 유저님. 그리고 500 벌잖아. 그러면 이제 잉여가 더 생기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참으면서 내 아이한테 더 이 학원 보내고 싶었는데 좀 참았던 게 있었어. 지출은요, 내가 버는 것만큼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도 별로 좋은 거 안 샀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소득이 증가하면 따라 나이는 안 증가요, 나이는? 나이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 10,000원짜리 티 안 입고 싶은 거예요. 그지 않아요, 리더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누군가가 얼마 버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리더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게 있어요. 월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버는지보다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가처분 소득.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사실 되게 중요하고 나중에는 이 소득의 컬러가 다르다는 것도 중요해요. 자, 월 500, 월 300. 리더님 뭐가 더 부러워요? 500이요. 그죠? 근데 여기는요. 직장 소득이에요. 여기는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직장인 아니에요. 뭐 부러워요? 건물이요. 소비자들이나 언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는 컬러가 다른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이 일도 하면서 이 일도 하는 거예요. 라고.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비교하냐면 500이냐 300이냐 요거밖에 비교 안 하거든. 제가 다음 주에 그 후배를 만나면 얘기해 줄 게 이거예요. 나는 지금 컬러가 다른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노동 시간을 보잖아요, 리더님. 일하는 시간 보잖아요. 저희 일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장인처럼 9 to 6라고 하죠. 9시 출근, 6시 퇴근. 9 to 6를요, 일반 직장 생활하는 거랑 아메이 하는 거 비교해 보잖아요, 리더님. 9 to 6를. 직장에서 얼마 벌까요? 지금 다시 시작하면 250 벌으실 수 있어요. 아메이 이렇게 하면 얼마 될까요? 처음에는 50 벌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100도 벌겠죠. 그러다가 같은 시점도 오겠죠. 근데 어때요? 훅 달라지죠. 패턴이. 그러면서 이건 어때요? 관두면 끝나는 거지만 이건 어때요? 와, 남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리더님에게 내가 온라인 명함도 만들어 가면서 실제 현물의 나의 명함 안에 인스타 계정을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리더님 제가 이때 이걸 팔 때까지만 해도 인스타를 막 시작해서 이 명함을 샀었는데 전 제가 이 인스타 굉장히 글씨를 작게 해놨어요. 이렇게 인스타를 제 카톡 아이디랑 인스타 아이디 이걸 넣어놨거든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 너무 인스타 계정 너무 잘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글씨를 조그맣게 썼어요. 노안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제 명함 보지도 못해. 젊은 사람한테만 줄 거였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자 근데 막 60대 아줌마들한테 제가 딱 어떤 샵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60대 아줌마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인스타 하세요 이거 안 물어보겠죠. 그냥 아메 제품 써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인 사업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사람한테마다 달라요. 근데 이런 노하우를 다 배우고 필드 경험을 다 배우려면 유진 리더님께서 한 번씩 마음을 먹고 먼저 명함부터 파고 그리고 진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미니 카탈로그, 전단지 같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내가 한 번씩 시도하면서 이 필드를 내가 경험해서 하겠다. 근데 처음에는 이 명함을 주거나 전단지를 주는 일이 미니 카탈로그를 드리는 일이 뭔가 내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어떤 일은 다 똑같아요. 차를 팔아도 똑같고요. 집을 팔아도 똑같고요. 지식을 팔아도 똑같아요. 리더님들 과에 붙어있는 거 못 보셨어요? 지식을 팔아도 물건을 팔아도 아메이처럼 이 기회를 팔아도 다 똑같습니다. 하물며 음식점을 팔아도 음식을 팔아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시도나 나의 행위에 대한 편견을 깨시고 우리 리더님께서도 스스로 자꾸자꾸 이런 도전과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숙제입니다. 인스타 계정, 유튜브 계정. 리더님 이해되시죠? 네. 네. 그리고 지난주 미팅을 하시면서 또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월요일, 화요일 미팅을 하시면서 리더님 이제 필기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거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혹은 뭐 못 알아들었던 거가 있으신지 못 알아들었다는 것보다 네. 브론즈 빌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 엄청 저도 하고 싶습니다. 브론즈 빌더 리더님 제대로 잘 배우시잖아요. 그러시면 리더님께서 지금 스타트 포인트지만 그 초석이 에머랄드를 가기 위한 초석이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나한테 얼마나 꽂히느냐가 사실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크기를 키우는 힘, 그 과정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께서도 그런 어떤 내가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리더님. 마음으로는 누구나 다 이 정도 미팅 참석을 하시는 거라면 마음으로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단순히 하고 싶다, 원한다 정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플러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성과라는 게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성과가 안 날 때도 있어. 그걸 헛수고 같은 수고라고도 해요. 그런 헛수고 같은 수고, 그 경험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내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의 행동으로 반드시 1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무수히 많은 한 번 행동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어느 순간 모여서 자꾸 결과라는 걸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례하지 않는다. 인풋 대비 아웃풋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라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묵묵히 인풋을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아웃풋이 나와요. 저도 보세요. 제가 연락 왔던 그 사람들을 타겟팅하면서 난 이 사람들 반드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 반드시 나와야 되고 이 사람 반드시 내 제품 써야 되고 아까 전에 막 인스타에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제 할 일을 다른 곳에서 열심히 묵묵히 하다 보니까 알아서 사업도 물어보고 알아서 제품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어때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제품을 전 추천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대놓고 먼저 비즈니스를 저는 추천합니다라고 제가 먼저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묵묵히 계속 어디선가에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본 누군가가 질문하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안 해. 근데 꼭 딴 데서 물어본다니까요. 딴 데서 물어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메이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헛수고 같은 수고를 묵묵히 내가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혹시 CD를 많이 들어서 우리 리더님은 알 수도 있는데 아메이 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까요? 신이요? 아메이 신.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응. 아메이 신이 있어요. 유진 리더님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난 여기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 난 여기밖에 못 보고 있어갖고 이 사람 보지도 못했어.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쏙 먼저 유진 리더님한테 저 사업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연락 온다니까요. 그래서 암에 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되게 신기한 경험들 많아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굉장히 웃긴 게요. 이 동네, 제가 지금 이사 온 이 동네가요. 그게 있었어요. 제가 아메이를 31살에 시작했는데 방법을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려워서 콜드 컨택도 못 하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본 게 많잖아. 여태껏 살면서 과일을 보면 문어발지를 붙이잖아요. 아메이 문어발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쪽 골목이나 이런데 집들이 밀집되어 있거든. 사람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전봇대에 제가 붙이고 다니는 걸 해봤었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냥 사람한테 직접 주는 것도 무섭고. 근데 뭐예요? 몸부림과 이런 시도. 그런 거를 막 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해봤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문어발 열심히 붙이고 문어발 쬐끔 붙이고 그리고 나서 추우니까 우리 오뎅 사 먹고 이러면서 아 재밌다 재밌다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제 문어발에서 그걸 뜯고선 전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건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어떤 분의 소개로 박혜진 리더님이라는 분을 소개받게 됐고 박혜진 리더님이 다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고지가 다 여기여가지고요. 제가 문어발 붙이고 다녔던 그곳에서요. 파트너가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를 오면 나의 31살의 그 아주 풋풋한 아메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메이 신이 진짜 있는 게 제가 이 행동만 한 게 아니라 다른 행동도 제 아는 지인들에게 다른 행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미친 듯이 미팅을 다니면서 배우기도 하고 제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는 비즈니스도 전달도 하면서 진짜 열심히 다방면으로 제가 아메이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궁리하면서 해내고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메이 신이 이 지역의 줄줄이 파트너들이 다 나와서 그 계열들이 박혜진 리더님, 주은미 리더님, 심윤정 리더님, 강혜정 리더님, 선한영 리더님, 뭐 이진경 리더님, 김성민 리더님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단 한 명도 직접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잘했어요.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 소개도 먼저 제가 이렇게 했죠. 소개 그냥 누가 시켜줘요? 안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유진 리더님 잘한 것처럼 먼저 제가
보면 내가 숙제가 있다. 그래서 숙제를 봐달라 요청하고 그다음에 데모도 보여주고 했겠죠. 그러다 보면 소비자분들 상대방들이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 이 사람한테 이 제품 주문 들어간 것도 다시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가입을 제가 설명을 해요. 근데 가입을 할 때 제가 가입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번호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상대방이 번호 만들어 드린다 그러면 뉘앙스로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서현 씨 좋은 대로 해. 서현 씨 좋은 대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유진이더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적을 때는 지금은 제가 이제 시작한 단계라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지 이걸 다 기록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기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게 지금은 이게 다 기록이 가능한데 소비자가 점점 많아지고 리더님이 바쁘게 막 파트너 돕고 다니다 보면 그거 일일이 어떤 거 이분이 뭐 샀고 막 이거 다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근데 어때요? 이분이 번호가 있으면 이분 넘버로만 내가 들어가 보면 어때요? 쇼핑 리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반품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리가 제가 편하다. 이러면서 내가 편하니까 당신 그냥 번호 만드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외로 본인들 좋으면 가입을 안 해요. 근데 내가 편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가입을 더 많이 해요. 당신 좋은 거라고 하면요.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다 이래요. 이해되시죠? 네. 많이 해보고 나서 그 심리를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소비자들한테 현금으로 받는 거 제일 싫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뭔가 현금으로 받고 있으면 뭔지 내가 팔고 있는 사람 느낌이 나요. 저는 그래서 이거 나 이런 쪼잔한 사업 지금 치약이 또 6,000원도 아니 6,300원이 됐어. 그럼 200원 거슬러 줘야 돼? 그래서 리더님 현금 갖고 다니세요. 나 모냥 빠지더라고요. 제가 모냥 빠진 아내 싫어하잖아요. 나 이거 모냥 빠지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소비자들한테는 나한테 뭐가 더 좋은 건지 얘기해야겠다. 이러면서 저는 카드를 쓰라고 다 유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소비자분들이요. 카드를 결제하면 제가 그 카드 수수료 내는 줄 아시더라고요. 저희가 안 내요. 다 회사가 내주니까 그냥 카드 쓰세요. 편하게. 이러면서 저도 잔돈 안 들여서 좋고. 이러면서 카드 수수료 다 회사가 내시니까 카드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카드 실적도 챙기세요. 막 이러면서. 저는 모냥 빠져서 저 현금으로 받는 거 제일 싫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카드를 안 하고 현금으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카드로 쓰고 이 사람 현금 주면 내가 현금 받았어. 근데 카드 값도 나한테. 근데 이 현금 내가 써버려. 카드 값도 내가 내야 되네? 근데 내한테 있는 현금은 언제나 이게 계산이 나는 뭐 얼마 있고 이게 내 돈이고 이게 계산이 잘 되세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전 소비자들한테 카드 그냥 결제하시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소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카드 번호 주는 거를 꺼려하는 소비자도 의외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장바구니에 이렇게 싹 담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소 입력하시고 카드 번호 입력하시면 그렇게 주문이 그냥 들어가져요. 아주 편리해요. 요즘에는 카카오톡으로 다 돼요. 그렇게. 그렇게 제가 링크를 보낼 테니까 스스로 결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까 전에 요분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다 장바구니에 담아서 링크를 보낼 테니까 주소 입력하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앱 카드로 결제를 하셔라라고 딱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님은 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걸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회원 번호가 생겼네. 어머, 나를 기준으로 나의 계열에 회원 번호가 생긴 소비자들이 있네.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3만 점 쓰고, 어떤 사람은 7만 점 쓰고, 어떤 사람은 5만 점 쓰고, 어떤 사람은 1만 점 쓰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점수가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 다음 달 14일 이후에 내가 최대한 많은 주문을 받아서 여기 20만 점 이상 내가 만들 걸 노력하려고 목표를 잡고 최대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내가 소비자 유익 설명하고 다녀야겠네. 설명하고 나면 내가 소비자들한테 나중에 소개해달라고 해야겠네. 그렇게 해서 뼈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제품이 데모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제품이 리테일 되다 보면 살이 붙고 거기에서 소비자 유익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아, 스폰서님이 내 명단 100명으로 비즈니스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이 사람이 소개해주고 이 사람이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리더님? 그러려면 기본 15명에서 20명이라는 명단을 가지고 내가 시도해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명단이 지금 아까 리더님께서 지난주에 적은 게 한 7명 되시잖아요. 그럼 내가 누가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친구는 아니야. 근데 내가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지? 그래, 내가 미용실한테도 한 번 더 하면 말 걸어봐야지. 네일샵에도 내가 말 걸어봐야지. 정점 사장님, 슈퍼 사장님, 상관없이. 분식집 사장님, 과일가게 사장님, 말 걸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냥 적는 거야. 그러다 보면 툭툭.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는 유진 리더님이 이런 어떤 나만의 울타리를 자꾸 거두시라 그랬잖아요. 아, 나 그냥 저 엄마한테도 내가 말 좀 걸어보고 저 엄마한테도 말 좀 걸어보고 해봐야겠다. 그렇게 자꾸자꾸 나의 명단을 늘리기 위한 행위를, 마음을 먹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저도 리더님 굉장히 저도 울타리가 있는 사람이라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 이사 왔잖아요. 엄마들 채팅방이 있어요. 근데 제 업으로 보면 어때요? 막 나서갖고 만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계속 눈팅을 하면서 매주 일요일, 매주 토요일, 매주 무슨 요일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몇 명만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도전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저는 또 스타일이 막 만나자마자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나라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궁금해지겠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좀 그렇게 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리더님. 그렇다고 제가 우아한 사업만 하진 않아요. 리더님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좀 우아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죠? 패턴을 나의 주도로 갖고 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만든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사장님이 계속 거절하거든요. 근데도 전 얘기해요, 계속. 사장님, 비즈니스를 알아보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지만 나는 그 거절을 내가 거절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못 알아듣네, 아직 못 알아듣네, 아직 못 알아듣네, 아직 못 알아듣네라고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리더님? 그리고 대놓고 아메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상처를 안 받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의 수준을 저보다 낫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요.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요.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 주거든요.
인격이 높을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데미지가 없으니까 리더님이 보시기에는 스폰서님 되게 우아하게 사업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아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제가 추구하는 컬러, 비즈니스적 컬러. 우리 유진 리더님은 애교 섞이고 귀엽게 사업을 하실 거는 같은데 좀 우아하게 나중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느낌에는 저는 약간의 카리스마를 섞은 프로페셔널 느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비즈니스 패턴 자체를 그런 식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컬러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데모 못해서 얼굴 빨개지고 제가 왜 이러지? 제가 다음번에 다시 알아서 다시 올게요. 이렇게 했었던 시절도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너무 착한 캐릭터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저한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들어낸 저만의 화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 리더님께서도 하다 보면 나만의 컬러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네, 되셨을까요? 네. 리더님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리더님께서 잠깐만요. 그거를 써주셨더라고요. 마음 단단해지기 연습해야 됐고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또 이런 내용을 그거 네. 했고요. 리더님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들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애프터 하면서 또 마지막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숙제 내주신 거 하면서 제가 왜 아메이를 선택을 했는지 한 번 더 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브론즈 빌더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냥 막연히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제 답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오늘 명함을 한번 만들어라. 그리고 인스타를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인스타 하나 계정을 못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조금 더 행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리더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다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고 네.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다 아는 건데 이제 그 나의 인간관계 안에서 리더님께서 비즈니스 하나 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지만 나의 비즈니스를 자꾸 노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하나씩 내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 책이면 건강.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언니 있으시잖아요. 주희 언니. 영양제 안 드시는 분. 네. 주희 언니는요. 네. 건강에 관심이 없어. 니즈가 없어. 네. 이런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리더니 이분이 근데 그거 요리나 이런 거 관심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네. 이런 것들로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까? 혹은 이분이 관심사가 그동안은 리더니 왜 이분들하고 관심사가 파악이 안 됐냐면 그 학교 친구 엄마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인 이야기 이게 굉장히 메인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개개인적으로 하면서 사는지 잘 파악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리더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언니 시대가 변한대요. 바뀐대요. 그리고 언니 제가 직업의 사사분명 언니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러면서 언니 저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봐요 하면서 자꾸 그렇게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렇게 돈 벌어야 돼. 막 돈 더 필요해. 우리 신랑도 몇 년 남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직원이기 때문에 네. 더 뭔가 난 정년이 길고 연금이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연금 믿고 막 이러면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을 또 깨줘야 되는. 왜냐면 라이프 스타일 막 얼마씩 쓰던 사람이 조금밖에 못 벌고 그러면 이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런 책으로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걸 하나씩 알아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리더님께서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바꾸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면 좋을까를 그걸 궁리하고 내가 먼저 말하는 걸 연습하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고 이게 지금 리더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리더님께서 그게 정리가 좀 됐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제가 이분한테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건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먼저 그게 선상담. 그러면 이제 만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라고 갔다 오자마자 바로 왜냐면 그것에 대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바로바로 돼야지 리더님이 그 다음에 뭐 할지를 바로바로 또 생각하는데 그걸 안 하고 또 혼자 얘기를 못 듣고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또 생각해서 혼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막 얻어맞고 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항상 액션을 하기 전에 먼저 플랜을 스폰서랑 같이 공유하고 갔다 와서 직접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좋잖아요. 그럼 이제 스폰서는 얘기만 들어도 알아요. 결과가 자꾸 안 나와. 근데 스폰서는 얘기할 거예요. 리더님이 하고 있는 방향이 맞아요? 그러면 결과 안 나와도 맞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고쳐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 수정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스폰서 얘기해요. 그분은 리더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리더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생각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에너지를 쓰고 어디에다 에너지를 줄여야 될지 이런 거를 경험 많은 스폰서는 들으면 알아요. 이해되시죠? 네.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미션은 우리 리더님께서 계정 만드시고 올리는 걸 시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내가 이 언니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모르겠다면 그냥 만나서 약속만이라도 해서 그냥 이 언니랑 수다를 좀 떨어봐야겠다. 이 언니가 진짜 관심사가 뭔지. 엄마들끼리 만난 공통분모 말고 개인의 컬러를 내가 한번 봐야겠다. 뭘 해야 될지 리더님 이제 감이 오실까요? 네. 오세요? 진짜로? 네. 네. 오케이.
네, 리더님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인증샷 찍을게요. 네.